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트 세트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많은 짝퉁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한동안 이런 짝퉁들이 유행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번엔 여러모로 레전드가 된 짝퉁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동계 올림픽도 베이징이지만 2008년에 했던 하계 올림픽도 베이징이었는데요. 이때도 지금 마냥 소수민족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는데 56개 민족의 전통 의상을 입고 오성 홍기와 함께 입장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은하 어린이 예술단이라고 하는 곳의 부단장은 56명의 어린이들은 모두 이 예술단 소속이며 전부 다 한족이라는 인터뷰를 하는데요. 소수민족을 대표한다고 한 공연에 막상 소수민족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중국의 공연에서 소수민족의 옷을 입는 것은 관행이다 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오성 홍기가 입장할 때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 림мя오커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조금은 섬뜩한 표정으로 맑은 목소리를 내며 나름 우리의 굴렁쇠 소년같이 개막식의 아이콘이 되었던 소녀인데요. 알고 보니 양페이라는 7살 여자아이가 노래를 부르고 림мя오커는 립싱크만 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천지강 음악 총감독은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낼 어린이는 이미지 내면 표현에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해 결국 외모 때문에 림мя오커를 무대에 올리고 진짜 가수인 양페이는 무대 아래에 있었던 건데요. 이후로도 림мя오커는 더욱더 유명해져 엄청나게 많은 영화와 드라마 등을 촬영하며 돈을 벌었고 양페이는 은둔 생활을 강요당하기도 했다는데 그래도 중국 사람들 눈에도 이건 아니었는지 세월이 흘러서는 림мя오커는 여러 루머 등에 시달리다가 베이징 영화 학원에 입시에 떨어졌다고 하며 양페이는 정변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얼굴 예쁜 모범생 이미지로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네요. 이뿐만이 아닌데요. 개막식에 나왔던 어마어마한 양의 불꽃놀이는 전부 CG였음이 드러났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랑랑과 5세 소녀 리무즈가 함께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랑랑의 연주 당시 피아노 덮개가 닫혀 있어 어떻게 피아노 덮개가 닫힌 채로 연주할 수 있느냐는 의심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손가락과 소리가 안 맞는 점 등을 발견하고 마이크까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역시도 립싱크임을 확신하였는데요. 개막식을 지나 본 경기에서도 짝퉁 논란은 불거졌는데 금메달을 땄던 여자 체조 대표팀 중 장위위안과 헛컷인 양희린이라는 선수가 14살에 불과했다는 의혹까지 터집니다. 올림픽 체조는 16세 이하는 출전이 안 되는데요. 진짜 나이는 본인과 부모만 알 것 같네요. 두 번째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그런 짝퉁 논란이 터져나올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짝퉁 가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빙과 똑같은 가게나 파리 바게뜨와 똑같은 가게들은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것만 따라하는 건 아닌데요. 특히나 미국 가게들을 어마어마하게 따라합니다. 2011년에는 애플 대리점과 똑같은 가게가 오픈을 하는데 내부 인테리어도 애플과 똑같고 외관에는 애플 스토어라고 쓰여 있는 데다가 한입 베어먹은 사과 로고도 똑같고 직원들 역시도 본인이 애플 소속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이폰 같은 애플 제품을 판매해 당연히 애플 가게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가짜였는데요. 아이폰 예구에 실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의 2배 정도를 받고 판매한 것이 알려집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짝퉁 애플 스토어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22개의 짝퉁 스토어가 발견되었고 사과 로고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지속적으로 생겨나가 없어지다가 2016년쯤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자국폰들이 잘 팔리며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고 하네요. 차오단이라는 브랜드도 있는데요. 누가 봐도 조던을 따라한 모양새의 로고를 사용한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조던이라는 이름을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차오단이라고 하는데요. 조던이 공을 받는 모습을 그대로 실루엣으로 만들어 로고로 만들고 심지어 23이라는 숫자도 자주 활용하기도 하고 조던의 두 아들의 이름까지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조던 측에서는 소송을 거는데요. 차오단 측에서는 재판에서 동그란 게 공이 아니라 탁구채라며 따라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폈는데 이게 먹혔고 오히려 중국의 1심과 2심에서는 조던은 흔한 미국인 이름이라며 소송을 기각했지만 8년여간의 소송 끝에 3심에서는 조던에게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차오단이라는 회사명은 사용을 금지시켰지만 차오단이라는 상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데요. 조던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도
차오단 상품은 팔리고 있는데요. 한 블로거가 약 2만원짜리 차오단 신발을 사서 사진을 올린 적이 있는데 박스부터가 딱 봐도 뭔가 허접하고 내용물은 더 허접한 모습을 보여 굳이 이걸 사야 되나 싶긴 하지만 나름 잘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비슷하게 유발도 당했다고 하는데요. 뉴발란스의 중국식 발음이 신바이룬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진출하면서 신바이룬이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하니 이미 예전부터 신바이룬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놓고 뉴발과 로고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비슷한 신발을 팔고 있는 업체가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심지어 충격적으로 뉴발은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하는데요. 짝퉁이 원조를 재판에서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뉴발룬이라는 업체까지 생기면서 비슷하게 신발을 만들어 파는 일까지 생기는데요. 여기엔 유발이 먼저 소송을 했고 1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가게들뿐만 아니라 아예 명소들도 짝퉁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는데요. 2007년엔 짝퉁 디즈니랜드가 생겨 베이징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했다는데 이런 디즈니 캐릭터뿐만 아니라 도라에몽이 나오기도 하고 키티가 나오기도 하는 등 캐릭터 백과사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디즈니였는데요. 당연히 저작권 침해 혐의로 국경시 판권국에 조사를 의뢰했고 결국 얼마 있지 않아 리모델링을 하고 재오픈을 했는데 셀러문과 카드캡터 체리, 유유백서 같은 오래된 캐릭터들이 그대로 그려져 있고 해적판 아톰, 원피스, 나루토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판매했다고 하네요. 2015년엔 우리나라의 롯데월드와 너무 똑같은 로먼유 파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냥 사진만 놓고 보면 롯데월드와 분간이 안 될 정도인데 실외 공원을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성 모양도 똑같고 실외와 실내를 오가는 모노레일 역시 똑같으며 놀이기구들 역시도 롯데월드의 놀이기구를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캐릭터 역시도 너구리를 그대로 팬더로 바꾸기만 했다고 하는데요. 굳이 왜 롯데월드를 베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계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협회라는 곳에서 테마파크 순위를 매겼을 때 롯데월드가 17위, 에버랜드가 19위를 차지했는데 실내 테마파크 중에 롯데월드만큼 잘 되어 있는 곳이 잘 없다고 하네요.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아예 도시 자체를 베끼기도 하는데요. 이태리의 베니스와 똑같은 4km짜리 수로의 물의 도시를 지어 1년에 1,800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도 하고 가장 유명한 건 이 가짜 파리입니다. 에펠탑을 똑같이 구현한 건 물론이고 거리의 건물들의 톤앤매너 역시 굉장히 비슷하게 지었는데요. 심지어 에펠탑 모양의 기념품까지 팔고 있으며 거리의 모양새까지도 비슷하게 모방했습니다. 건물들만 보면 정말로 파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한데요. 가로등마저 파리 모양으로 만들고 조형물도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고 옵세르바투아 분수는 물론 베르사유 궁전의 아폴로 분수에 베르사유 궁전도 비슷하게 만들어냅니다. 모나리자까지 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곳곳에 놓인 조각상들 역시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말 쓸데없이 꼼꼼하게 베낀 느낌인데요.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역시도 굉장히 유명한데 호수 경사 기슭면을 깎아 집을 지은 오래된 마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 이 동네의 건물 양식을 그대로 중국에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정말 똑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할슈타트시의 시장은 굉장히 놀라워했고 할슈타트의 호텔 사장은 우리에게 물어는 봤어야 한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짝퉁 마을을 갔던 중국인들이 오리지널 보려고 오스트리아에 엄청나게 오며 할슈타트에 큰 돈을 안겨줬고 결국엔 원조와 짝퉁 동네가 문화교류 협약식을 했다고도 하네요. 2013년 한 남성은 삶이 힘들어 농약을 마셨다고 하는데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유언까지 남겼다는데요. 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그의 집으로 가서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는 어마어마한 흥분을 하며 도망쳤고 경찰과 추격전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농약에 농약 성분이 아니라 다량의 흥분제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짝퉁이 사람 한 명 살렸네요. 저도 얼마 전에 쿠팡에서 512기가짜리 삼성 SD카드를 3만원대에 해외 배송으로 팔길래 하나 샀는데 폰에 꽂아도 512기가로 인식이 되길래 잘 되는구나 싶었지만 사진이 자꾸 깨지길래 다시 검사해보니 중국산 짝퉁이었는데요. 하나깨나 짝퉁 조심입니다. 결국 자격지심이 이렇게 뭐든 베끼는 문화를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